전북 서해안 인접지역은 22일까지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북도는 남원 지리산 정령치도로 12km 구간 등 3개 노선을 통제했습니다. 전북 지역 양계 농가에 확산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달걀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하루 평균 소비량인 140만 개를 넘어 당장 달걀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고창군 위원회 부실 운영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여성 친화 도시를 내세웠지만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여야가 새만금 예산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이틀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해안 인접 지역은 22일까지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주기상청은 21일 오전까지 적설량은 군산 말도 36.8cm, 순창 복흥 22.8cm, 부안 위도 22.7c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과 순창, 군산 등 6개 시군에는 한때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22일까지 서해안 인접 지역에 5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북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운영하고 남원 지리산 정령치도로 12km 구간 등 3개 노선을 통제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양계 농가에 확산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바이러스로 달걀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AI 발병 이전인 지난 10월 기준 도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산란개는 428만 마리였으나 현재는 살처분 영향으로 263만 마리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달걀 생산량도 311만 개에서 163만 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올겨울 들어 과금류 사육농가 18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했습니다. 도는 현재 달걀 생산량이 도내 하루 평균 소비량인 140만 개를 넘어 당장 달걀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고창군 일부 위원회의 부실 운영 실태에 대해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여성 친화 도시를 내세웠지만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고창군이 전북 군단위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여성가족부와 앞으로 5년 동안 지역 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등 여성 친화 도시를 적극 조성하겠다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고창군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 친화 도시 4년차를 맞는 지금 이를 지키지 않는 위원회는 65%가 넘습니다. 같은 여성 친화 도시인 익산시와 순창군의 특정 성별 편중 위원회 비율이 각각 32%와 42%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보면은 이건 아주 더 심각해요. 2022년도까지는 남녀 비율이 3명과 2명이었는데 이제 여성은 다 어디 가버리고 남자만 7명으로 돼 있어요. 이 제도가 자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후퇴가 되고 있다. 전체 위원 수가 22명에 달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11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7개에 달합니다. 이런 위원회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창 지역 여성 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논의해야 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재작년부터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다가 올해 딱 한 번 서면회의만 개최했습니다. 고창군은 해당 위원회는 여성 친화도시 지정 전에 주로 활동했고 이후엔 국민참여단을 모집했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위원회 성비 불균형에 대해선 건설이나 안전과 같은 위원회 성격상 여성 위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맞는 업무 성격상 여성이 좀 남성보다 참여하는 비율이 좀 적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그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 친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역 정책과 발전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고창군.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과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성명을 통해 여야가 새만금 예산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한 데 합의한 데 이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협치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의 불씨를 살려냈고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등 예산 복원을 통해 전북 발전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전북 발전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덕섭 고창 군수가 내년 슬로건으로 더 큰 보약, 더 좋은 고창을 내걸며 내년 포부를 밝혔습니다. 심 군수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평리조트 고창 종합테마파크와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 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생활 여건 개선, 세계유산 도시 관광 명소화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길 정읍시의원이 아동병원 개설 조건의 현실적인 개선을 전라북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에 개원 예정이었던 아동 전문병원이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과 사단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막혀 불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원 조건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지만 인구 10만 명 정도의 지역 여건에 비해 비현실적 규정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라북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과 사단,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개선해야 하며 정읍시 또한 적극 협의하여 정읍 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포털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가 아닌 언론사 뉴스는 포털에서 노출조차 되지 않다 보니 지역 언론은 존폐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털에서 잘 안 보이던 지역 언론이 이제는 검색하면 아예 보이지 않게 돼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포털뉴스 검색 대상을 제휴사로 한정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아예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음 포털에서는 기사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도 타격이 크지만 만약 네이버가 그 뒤를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마 패닉에 가까운 혼란이 지역 언론의 현장에 발생할 때 자명합니다. 시민단체도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지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기업의 행포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거든요. 자기업이 이런 행포를 부리면 이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규제를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차라리 검색 제휴를 없애거나 제휴사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검색 제휴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공식 시장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색 제휴에 국한하지 말고 기본 값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CP의 문제도 지금 2년이나 3년 내에 기간계약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논의 자리를 마련한 인천 지역 정치권은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털을 너무 의존해서 뉴스가 전파되고 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개선해. 다음에서 촉발된 이번 조치가 포털 전체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언론들 사이의 중론. 지역민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언론의 존폐 문제가 담긴 만큼 이제라도 연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3년간 선행을 베풀며 전주시를 천사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시민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HD 현대글로벌 R&D 센터 1층 아산홀에서 열린 2023년 HD 현대 안어상 시상식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제1회 HD 현대 안어상 대상과 1% 나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이번 제1회 시상식에서 대상과 또 HD 현대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1% 나눔상의 2개 부문 수상자로 중복 선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얼굴 없는 천사를 대신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대리 수상했는데요. 얼굴 없는 천사가 받은 시상금 2억 원은 전주시에 전달돼 얼굴 없는 천사가 평소 밝혀온 뜻에 따라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노송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58만 4천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2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익명으로 성금을 기부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 금액만 8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순창시장이 비가림 시설 조성 등 현대화 시장으로 탈바꿈해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순창구는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순천시장의 길이 165m, 면적 1,700제곱미터 규모로 눈과 비,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이용객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인들도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순창 군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이 드디어 오늘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쾌적해진 우리 순창시장이 우리 군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또 군민들과 함께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기록이 없는 가칭 덤불대 까치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관리단은 지난 2일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던 자연환경 해설사가 덤불대 까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덤불대 까치는 중국 북부와 몽골, 러시아 남부에서 번식하고 인도 서북부와 아라비아 반도 남부, 아프리카 중동부 등지에서 월동합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관리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물종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관리단 소민석 환경생태팀장은 환경생태단지가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생태계 기능 복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규제혁신 추진 실적 성과평가에서 정읍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가 추진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사항이 관계부처 중앙부처에 수용됐습니다. 또 통합위임장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분할 허가, 토지 이동 정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서 시민생활과 기업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